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대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이번 시험 범위 소개한 다음에 중간고사 분석하고 기말고사 학습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수업 커리큘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서울 사대부고 친구들이랑 수업하고 있는 홍예슬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대치동 이강 프리미엄 학원 지금 현재 출강하고 있고요. 자사고, 특목고, 이화여고와 과천외고 친구들과 내신 수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대부고 친구들 1학기 중간고사 재원생 최고 점수는 97점이었고요. 전원 1등급 가능 점수에 이제 들어온 실적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대략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은 문학에서는 20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총 10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소설 하나와 이제 시 9개가 출제가 됐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문법 파트에서는 4문제밖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의문의 변동 문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시험 범위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서울 1964년 겨울이 1번에서 5번까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아니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프린트로 제공해 주신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수라,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문제가 이제 6번에서 10번까지로 출제가 되었고요. 수라는 교과서 수록 지문, 이제 나머지 하나는 3월 환경평가에 출제됐었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정현족 방문개구리 1-1단원에 있었던 작품이었고요. 김영란 모라니 피기까지는 1번과 이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외부 프린트 지문으로 제공해 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접동새, 엄마 걱정, 여승, 요 친구들도 모두 이제 학교 사대부고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신 프린트에서 출제가 된 내용이었고요. 조금 특이사항은 지금 보이시는 엄마 걱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험에도 저희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같이 기출이 됐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 쉽게 쓰여진 시와 연두에 울다 3월 평가 지문이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의문의 변동 파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총평 먼저 말씀드리면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했어요. 그러나 이제 고난이도 문제 5점짜리라던가 4.7점짜리 문제들로 이제 친구들 등급 구별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나누어 주신 그 외부 지문에 있는 작품 수만 해도 20개가 되게 좋게 넘어가는 양이었어요. 다만 많지 않은 문제 수가 출제돼서 그 10문제당 한 지문당 대략 2문제 정도가 할당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학교에서 제공한 진도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기말고사에도 변하지 않는 기조일 거기 때문에 친구들은 미리미리 준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1번부터 5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64년 겨울 교과서 외 지문이 수록됐고요. 내용 문제 플러스 외부 지문의 응용이 함께 필요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좌측에 띄워놓은 사진이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런 양식의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유사한 양식의 문제 풀이를 조금 많이 해주셨어야 해요. 저와 같이 수업했던 사대부고 친구들의 경우는 이제 이런 양식의 문제들을 조금 많이 풀어봐서 아마 익숙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와 외부 지문의 혼합 문제가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수라,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이제 3월 학력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용과 표현법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필요했었던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표현법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의인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감정의 점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선지에 녹아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작품마다 조금 꼼꼼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외 학평이 출제되는 기조는 작년에 의해서 올해까지도 이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공부도 했을 거고요. 학교에서도 되게 긴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교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겠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시와 동일하게 굉장히 꼼꼼한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는데 제가 적어놓은 바와 같이 작년과 동일한 지문이 이번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의 중요성이 조금 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다음에 수능식 선지인 가하나 비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내신을 정말 암기만 하는 친구들이라면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각 지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거를 비교해 보는 문제 적용이 과제를 통해서 조금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전체가 프린트 지문이었습니다. 지금 4대 국어 친구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미 프린트 다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도 프린트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암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법 파트인데요. 의문의 변동 파트가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기말에서도 이 의문의 변동 파트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출제될 예정이에요. 뭐 리을 비음화라던가 이렇게 고난이도의 의문 변동은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에 등장할 예정이니까 친구들은 이 개념 까먹지 않게 복습 철저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친구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이제 다음으로 기말고사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제가 강조했었던 바와 같이 필수적 내용에 대한 암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정윤종 반문객에서 뭐 점칭이 사용됐다던가 뭐 아니면은 수라라고 딱 한다라면 의인화가 사용됐다던가 걔들의 이제 정서가 어떤지 이런 것들 정말 필수적으로 그 작품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친구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시험 범위는 굉장히 많죠. 프린트가 굉장히 두껍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시 양도 많기 때문에 암기할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가 모두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고 복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문법 요소, 높임, 시제, 피동, 인용 이런 거 우리 친구들 정말 어려워하는 단원이니까 모두 출제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의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학교 프린트에서 제공해 주시는 문학 외부 지문은 정말 반드시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써져 있는 정서의 설명도 꼼꼼히 읽어봐야 해요. 100점은 높지는 않았지만 우리 문제로 출제됐었죠.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에는요. 토론도 등장할 거예요. 반대신문식 토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문법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두 가지가 출제될 거고 문학 이미 외부 지문 프린트 나눠 주셨을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고 게다가 이제 논증하는 글이라고 해서 독서 파트까지 함께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범위가 다영역으로 포함될 예정이니까 친구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수업 커리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수업 전에 복습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해요. 지난주에 봤었던 내용 뭐가 있었는지 복습하는 개념의 테스트고요. 정규 수업 이후에는 1대1 클리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교재 말씀드릴게요. 4대 국어 교재는 모두 자체 맞춤 제작 교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시중에서 교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 자체 맞춤 교재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 정리, 본문, 그 다음에 과제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범위 익숙해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매주 복습 테스트 실시 예정입니다.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고요. 이해도 부족 시 다음 주에 저랑 시간 이야기해서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중률 굉장히 높은 실전 모의고사로 중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관련 내용 제가 이제 예측했던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자, 학생관리 및 학부모 소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학생관리는 온라인 소통 제가 중심으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복습이라던가 보충, 결석에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영상 제공할 거고요. 또 24시간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1대1 카톡방을 개설해서 지금 질의응답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 테스트나 이제 과제가 불통될 경우에는 개별 클리닉 진행할 예정이고요. 학부모 소통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종료 후에 제가 피드백을 발송 드릴 거예요. 아이 출결 어떤지, 아이 과제 상태 어떤지, 아이 테스트는 지금 몇 점 정도 나왔고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송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학부모 상담 역시 진행합니다.
학생의 수업 통지표라는 걸 제가 매 월말에 제공을 해드려요. 아이가 지금까지 과제를 얼마나 잘 해왔고 출결은 어떤 상황이었으며 그리고 또 복습 테스트 어떤 영역이 조금 문제였는지를 모두 남은 성적표를 함께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이제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